아버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문객이 거의 빠진 저녁 낯선 여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국화꽃 한 다발을 안고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그리고 그 여자가 한 말이 가족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자식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처럼.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23년 전부터. 장례식장 냄새는 늘 국화꽃과 향 연기가 뒤섞인다. 36살의 이수연은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그 냄새에 익숙해지려 애쓰고 있었다. 아버지 이명훈 씨가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였다. 향년 65. 너무 이른 죽음이었다. 수연아, 조금만 더 힘내라. 옆에 선 남동생 수혁이 조용히 말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박정숙 여사 쪽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영정사진 옆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물도 말랐는지 그저 너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을 뿐이었다. 36해를 함께 산 남편이었다. 그 공허함이 얼마나 클지 수연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조문객의 발길이 뜸해진 저녁 8시쯤이었다. 장례식장 입구에 낯선 여자가 들어섰다. 나이는 수연과 비슷해 보였다. 30 중반쯤. 짙은 남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가슴에 안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심하게 부어 있었다. 오래 울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수연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버지의 직장 후배이거나 아니면 먼 친척이거나 그런 정도로만 여겼다. 그런데 여자는 방명록 앞에서 멈칫했다. 펜을 집어들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천천히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영정 앞에 국화꽃을 올리고 무릎을 꿇었다. 1번, 2번, 3번. 절을 마친 여자는 일어나면서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려는데 수혁이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저기 실례지만 어떻게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자가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여자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고개를 들고 수영과 수혁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저는 이한별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이명훈 씨가 제 아버지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수연은 처음에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수혁은 굳어버린 얼굴로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영정 앞에 앉아있던 어머니 박정숙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의 눈빛을 본 순간 수연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놀라움도 당혹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 마침내 왔을 때의 눈빛이었다. 담담하고 지쳐있고 그리고 깊이 슬픈 눈빛. 나가서 얘기합시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다. 장례식장 한쪽 구석 작은 방이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4사람이 마주 앉았다. 이수연, 이수혁, 박정숙 그리고 이한별.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수연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떨렸다. 어머니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중학교 2학년. 23년 전이었다. 그때 우연히 알게 됐어. 아버지 지갑에서 사진이 나왔거든. 아기 사진이었는데 내 사진도 아니고 수혁이 사진도 아니더라. 추궁하니까 아버지가 말했지. 어머니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이야기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말을 연습해온 사람처럼. 처음엔 이혼하려고 했어. 짐도 쌌었어. 근데 그때 수혁이가 너무 어렸고 수연이 내가 마침 입시를 앞두고 있었고 엄마가 겁쟁이였던 거지. 결국 못 나갔어. 그럼 그 이후로 23년을 참으신 거예요? 수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 23년. 엄마는 웃으며 밥을 차렸고 명절마다 제사를 지냈고 아버지 생일엔 미역국을 끓였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가슴속에 이 비밀을 안고 살았던 것이다. 그때 한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3사람이 한별을 바라보았다. 저도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 오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한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혼자 컸어요. 아버지가 가끔 연락을 해왔는데 언제나 멀리서였어요. 학비를 보내주거나 가끔 밥을 사주거나 한 번도 제 옆에 제대로 있어준 적이 없었어요. 한별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도 저는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아버지가 저한테 와줄 거라고. 언젠가는 딸이라고 불러줄 거라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가버리셨어요. 목이 막혔는지 한별이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조용히 들썩였다. 수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도 피해자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어머니도 상처를 받았고 수연과 수혁도 상처를 받았다. 그런데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조용히 상처받은 사람은 어쩌면 이 여자였는지도 몰랐다.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 세상에 나온 것 자체가 비밀이었던 사람. 아버지의 유언장이 공개된 건 사흘 후였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봉투가 열렸을 때 수연과 수혁은 그 안의 내용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는 재산의 일부를 이한별에게 남겼다. 크지 않은 금액이었다.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 그리고 그 옆에 아버지의 손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한별아, 미안하다. 아버지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서 미안하다. 수혁이 유언장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거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혼의 자식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이 정도 비율은 그냥 줘. 어머니가 끊었다. 어머니? 그냥 주라고. 그 아이 잘못이 아니잖아.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23년 동안 그 아이를 원망했어.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알았을 때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 근데 막상 그의 얼굴을 보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냥 불쌍하더라. 그 애도 희생자야. 아버지한테 이용당한 거지. 제대로 된 아빠도 없이 그렇게 혼자 컸구나 싶으니까 이 돈마저 막으면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수연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의 손이 차가웠다.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견뎌온 사람의 손처럼. 일주일 후 수연은 한별에게 먼저 연락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처음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커피잔만 손에 쥔 채.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수연이 먼저 물었다. 그냥 혼자 살았죠. 익숙해졌어요. 한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한테 잘해줬을 때가 22살 때였어요. 엄마 기일이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녁을 사줬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대로 같이 밥 먹은 날이었어요. 한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말했다. 이상하죠? 그날 아버지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갔는데 집에 와서 혼자 한참 울었어요. 좋아서요. 딸 취급을 받은 것 같아서. 수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쪽에선 어떤 사람이었을지 수연은 돌아봤다. 유머가 많고 주말마다 고기를 구워주고 수연이 취업했을 때 몰래 눈물을 훔쳤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겁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두 얼굴의 아버지. 수연은 이제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몰랐다. 저는 언니가 연락할 줄 몰랐어요. 한별이 조용히 말했다. 수연은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다. 나도 몰랐어.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 말이 자꾸 생각났어.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다.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나도 아직 감정이 정리가 안 됐고. 근데 아버지가 너한테 너무 못해줬으니까. 그 빚을 내가 대신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수연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가끔 연락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원한다면. 한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해요, 언니. 언니. 그 단어가 카페 안에 조용히 떨어졌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다. 아버지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상처와 비밀과 눈물뿐이었지만 그 폐허 위에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23년 침묵이, 한별의 35년 외로움이, 수연의 뒤늦은 깨달음이 한데 엉켜 만들어낸 이 이상한 인연.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수연은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았다. 아버지의 잘못을 우리가 대신 갚을 수는 없어도 서로를 밀어내면서 또 다른 잘못을 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카페를 나서며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말은 없었지만 어색하기만 한 침묵은 아니었다. 아직 서로를 모르는 그러나 같은 핏줄을 나눈 두 여자의 조심스러운 첫걸음이었다. 하늘에서 낙엽한 잎이 천천히 떨어졌다. 아버지, 당신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둬야 할 것은 당신이 남긴 상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에필로그. 아버지가 떠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아침마다 혼자 커피를 마십니다. 예전엔 항상 2잔을 내렸는데 이제는 한 잔만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 한 잔의 차이가 36년 결혼 생활의 무게라는 걸 수연은 말없이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용서했냐는 질문에 한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 근데 미워하는 것도 이제 지쳤어. 그 말이 수연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별은 여전히 혼자 삽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으로 작은 원룸에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하던 날 수연이 김밥을 싸들고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삿짐 박스 위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김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별이 먼저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런 날 처음이야. 이사하는 날 누가 와준 게. 수연은 대답 대신 김밥 한 줄을 더 건넸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에는 선택하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그렇게 되어버린 관계들. 피가 섞였지만 남이 아닌 것 같고 남남인 것 같지만 완전히 남도 아닌. 수연과 한별이 앞으로 어떤 사이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상처로 서로를 찌르는 것보다 그 상처를 같이 꿰매는 쪽을 두 사람은 선택했다는 것. 그것으로 지금은 충분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못다한 일을 우리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머니처럼 23년을 침묵으로 버티는 것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고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수연이라면 한별에게 먼저 연락을 했을까요? 아니면 선을 그었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는 끝내 딸이라는 말 한마디를 못 해줬습니다. 유언장에 미안하다는 글귀 하나를 남긴 것, 그게 한별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아니면 더 큰 상처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주 가슴 깊이 울리는 가족 이야기를 들고 찾아옵니다. 기쁨도 눈물도 때로는 분노도 함께하는 이야기들. 알림 설정 해두시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